얼굴을 뜯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피부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얼로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접촉성 피부염이랑 알러지 피부염을 제가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기초 스킨케어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피부가 많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시작됐어요. 더 심하게 시작됐어요. 피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병원을 갔다 와서 이게 꾸준히 점차 나아지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자고 일어났는데 피부가 엄청 빨개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마랑 볼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해서 점점점 빨개졌다면 이번에 뒤집어졌을 때는 그냥 전체가 다 빨갰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화상 입은 얼굴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빨갰거든요. 그 뒤집어지고 나서 원래 다니던 병원을 바로 가던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취소할 수 없는 약속 때문에 강남을 가게 됐어요. 약속을 끝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꼭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서 주변에 있는 그냥 전문의 병원을 검색을 해서 갔는데 그 피부과에서 그 원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뭐 과다량해서 써서 피부가 얇아져서 그게 생긴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스테로이드를 남용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치료를 받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병원에서 뭐 만든 뭐 치료법이 있는데 이게 뭐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진정됐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근데 어떡해요, 급하니까 받았죠. 그래도 뭐 저 같은 피부를 가진 환자들이 많이 와서 나아졌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받았어요. 뭐 10회 뭐 이렇게 하면 더 싸긴 한데 1회에 20만 원 주고 저는 그때 진정 관리를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는 마지막에 팩을 했던 클린감 때문에 그 붉은기가 잠시는 가라앉을 수 있었겠지만 집에 딱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피부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좁쌀 여드름이 더 심하게 얼굴에 열렸습니다. 안 되겠다, 오늘도 병원에 가야겠다, 그냥 다니던 병원 다니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죠. 다시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혹시 제가 주사 피부염이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사 피부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주사 피부염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너무 빨갛고 증상들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간지럽고 빨갛고 그리고 눈이 결막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피부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충혈되고 얼굴이 계속 붓고 눈도 아침마다 엄청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곱이 끼고 제가 안과도 갔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주사 피부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주사 피부염은 아니라고는 하셨는데 그냥 주사 피부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5일치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약을 먹을 동안에는 정말 피부가 다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피부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약을 먹을 때만 그렇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을 먹고 나서 그 이유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5일 뒤부터 조금씩 피부가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한장 파티더라고요. 그냥 또 사이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피부가 간지럽고 또 똑같이 같은 증상으로 피부에 염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약으로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째 사용하던 그 로션마저 얼굴에 안 맞는 거예요. 야, 이번엔 정말 심하게 뒤집어졌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요, 안 바르면 너무 건조하고 바르면 계속 피부에 떠있는 기분이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급한 대로 그 로션을 쓰고 있다가
제가 피부지랑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랑 똑같은 비슷한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막 거기다가 뭐가 좋아요 막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 카페에서 이지듀 MD 보습크림이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이 로션을 구매를 하고 지금 계속 사용 중인데 정말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클렌징도 바꿨습니다. 이 제품 에뛰드 순정 약산성 6.5 휘ፕ 클렌저, 이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쿠팡에서 정말 급한 마음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전에 쓰던 제품이 엄청 순하긴 했는데 뭔가 그 젤 타입이라서 그런지 바로 피부에 대해서 문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극이 있는 건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지금 거의 그건 거진 1년째 그 제품을 쓰고 있는데 뭔가 바로 선택 바꾸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더 뒤집어지는 것보다 낫겠다. 지금 그때 피부는 얼굴에 뭘 바르면 너무 아프니까 바꿔보자 해서 이 폼 타입을 바꿨어요. 이 거품 타입이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폼 클렌저도 바꾸고 이지듀 보습크림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안하고서 수건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수건에 먼지가 엄청 많다고 해서 수건은 이제 몸 닦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대신 세안을 하고 나서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물기를 그냥 냅둬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눈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꾸 눈 비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 페이스 타올로 이제 세안 후에 얼굴에 물기를 닦고 있어요. 이 페이스 타올은 순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티슈용으로 뽑아서 쓰는 거예요. 면적이 한 요 정도? 이 정도 크기라서 이 한 장으로는 세안하고 나서 충분히 물기를 닦을 수 있고요. 얼굴 닦을 때도 막 수건처럼 막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이 페이스 타올로 그냥 물기 부분을 톡톡 두드려서 그냥 조금씩 닦아낸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꾸고 나서 과연 피부가 한 번에 좋아지진 않겠죠. 쓰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조금씩 호전이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또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이 엘리델 크림이 주사 피부염 환자들한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이 크림을 몇 달 전에 처방을 받았는데 이 크림을 발랐을 때 너무 화끈화끈거리고 진정이 안 되고 달라지는 게 없어서 잠깐 쓰다가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다시 이 크림을 한번 발라봤어요. 근데 초반에 바를 때는 되게 소량으로 제가 조금 바르고 그 부위가 괜찮아지면은 점점 범위를 넓혀서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림이랑 이 엘리델 크림을 섞어서 첫날 조금 발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말 이 부분 트러블 올라온 게 조금 가라앉고 붉은기도 좀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섞어서 조금씩 바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 4일 지나니까 정말 뒤집어졌던 얼굴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제 피부가 많이 호전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피부과를 안 갔어요. 솔직히 최근에 피부가 뒤집어지고 나서 제가 병원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약을 먹을 때 그때뿐이었고 다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피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도 뭐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섬유유연제를 안 썼어요. 섬유유연제가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섬유유연제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집에 있는 수건을 전부 꺼내서 뜨거운 물로 다 세탁을 했어요. 그리고 베개 커버도 다 바꿨고요. 그리고 샴푸, 린스, 바디워시 전부 다 바꿨어요. 솔직히 한 번에 바꾸는 게 안 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게 내 피부에 원인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싹 다 바꿨던 것 같아요. 제일 순하고 제일 성분이 좋은 것들로 바꿨던 것 같고요. 클렌징이랑 이 크림이 지금 저한테는 잘 맞는데 이게 또 언제 저한테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은 지금 이걸 쓰고 나서 많이 호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크림이랑 같이 발라서 더 피부가 많이 진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먹는 것도 좀 가려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비타민 C를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영양제를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뭔가 영양제를 먹어야겠다. 뭔가 피부에 부족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내 피부가 더 심하게 뒤집어지지 않는 건가, 그래서 이게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유산균을 구매를 해서 먹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비타민 C와 유산균을 먹고 크림과 그리고 클렌징 폼을 저는 바꾼 뒤로 피부가 많이 호전이 됐어요. 사실 제가 작년 10월부터 피부가 뒤집어지다가 지금 이 상태까지 오기는 거의 9개월이 걸린 거죠. 지금은 솔직히 뭔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 약도 안 먹고 있고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제가 찾아서 원인을 조금씩 없애고 바꾸려 하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피부염이 호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변 환경에 아니면 내 생활하는 생활 공간에 나의 피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원인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다못해 정말 침대 위치까지도 바꿨고요. 이 집이 문제인가 싶어서 집도 이사 가려고 했었어요. 혹시 이 집이 문제인가? 이 수맥이 나랑 안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 타이밍에 피부가 조금씩 많이 호전이 돼서 이사는 안 가게 됐어요.